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미나 발표를 맡은 웹 제너럴 파트 장은재입니다. 모든 파트분들이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주제가 어떤 게 있을까 몇 달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기술보다 저는 경험을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기술보다 그 경험에 집중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GDG 연합 해커톤이 오늘 내일인 걸로 봐서 또 겹치는 김에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위주 세미나를 준비해 봤는데 이제 아까 리드님께 GDG 연합 해커톤 몇 명이 나가는지 여쭤봤거든요. 혹시 도움을 몇 명에게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여쭤봤는데 한 명도 없다고 하셔서 당황스러웠지만 앞으로 이제 나가게 될 해커톤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라면서 그러면 세미나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커톤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내린 정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제 경험을 실패부터 수상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해커톤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팁들 한번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해커톤이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쉼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완성하는 마라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해커톤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정의되고 있지만 제가 스스로 정의한 해커톤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기획, 디자인, 개발, 발표를 이틀 안에 완주해야 하는 대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회 기간이 대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야 하다 보니 결과물은 아무래도 미완성이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 해커톤 특징상 개발의 완성도보다는 아이디어나 핵심 기술, 설득력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해커톤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약해보자면 실패 2번, 전환점인 개인 프로젝트 1번, 이제 수상 2번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패하면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을 배웠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개인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진행했었고 이후에 그동안 깨달았던 점을 반영했더니 좋은 수상이라는 결과를 2번 얻게 되어서 이 흐름에 대해서 한번 느낀 점들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첫 해커톤이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팀원들 모두가 처음으로 나간 해커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인 것 치고는 좀 기능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메인 홈, 회원가입, 로그인, 예약 폼, 마이페이지 등등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이 알아서 우리의 이 기능들을 많이 봐주고 조금 살펴보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안 보더라도 깃허브에 올린 리드미 정도는 읽어주지 않을까 하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이제 발표 총 5분이라는 시간 중에 3분이나 기획 배경 설명에 썼었어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는지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했고 시연 영상을 이제 다른 팀들은 당연하게 다 넣었는데 우리 팀은 이미지만 몇 장 삽입해서 간단하게 보이기만 하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기능들 중에 챗봇이랑 익명 단체 채팅방은 만들었는데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발표만으로 심사위원분들이 수상팀을 선정하는 걸 보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발표에서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구나. 이제 발표에서 어필하는 게 거의 80% 어쩌면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크게 깨닫게 되었고요. 두 번째 실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피그마 디자인을 전체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내용은 잘 안 보이게 캡처를 했는데 일부러 좀 안 보이게 캡처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 해커톤에서 팀원들의 실력에 비해 굉장히 페이지와 기능과 디자인을 과하게 잡았다는 점입니다. 이 디자인을 보시면 이 정도 페이지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서 핵심은 저희들 실력에 비해 굉장히 버거웠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 실력에 비해 양이 많으니까 당연히 다 못 만들게 되었고 새벽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프론트엔드가 총 2명이었는데 한 명은 이제 JS를 맡고 한 명은 CSS를 맡자는 얘기가 나와서 나누게 되었고 저는
여기서 CSS 디자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마음이 급해지면서 퀄리티가 굉장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해커톤 종료 시점에는 60-70%의 개발 정도만 완료가 된 상태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맡고 있던 CSS에서 레이아웃이 망가지면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한 마음에 코드를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개발하다 보니 중복 코드가 많아졌고 레이아웃이 망가지면서 이제 여러 요소가 겹쳐 보여서 시연 영상도 찍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회가 끝날 때까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찾지도 못하고 끝까지 이제 다른 팀들 발표하는데 저는 제 문제를 찾느라 다른 팀들 발표에도 집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고 이때 저는 완벽하게 만들려다가 모든 걸 놓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깨달은 점은 해커톤에서는 완벽한 걸 추구하기보다는 일단 작동하게 만들어 놓는 게 먼저 아닐까라고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환점으로 나온 게 실패해서 얻은 깨달음을 적용해보자 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패하면서 얻었던 깨달음을 개인 프로젝트에 적용해서 연습해보면 다음 해커톤을 나갈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른 팀원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시작한 간단한 프로젝트였고요. 내용도 그렇게 대단한 프로젝트가 전혀 아닙니다. 간단하게 회원가입 로그인, 사진 업로드 삭제 딱 이 정도의 기능을 하는 개인 블로그 느낌의 웹사이트였고요. 메일을 사진 한 장으로 기록한다는 조금 거창해 보이려고 노력한 한 문장인데 지금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 디자인을 제가 했지만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은 만들어보자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고요. 원래 프론트만 했었는데 이제 기획부터 배포까지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뭔가 벅차기도 하면서 다른 파트도 생각보다 재미있게 할 수 있구나를 깨달았고 이때 또 깨달았던 건 첫 번째는 레이아웃은 큰 틀부터 잡고 디테일은 나중에 해야겠구나 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당연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하다 보면 폰트 크기 같은 디테일을 먼저 보게 되고 그거부터 하느라 이제 그것만 한두 시간 잡게 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큰 틀부터 잡아야 이제 나중에 레이아웃이 망가질 일이 없다는 걸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고 또 두 번째는 모든 걸 제가 맡아서 하다 보니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모르겠으면 그냥 제가 수정을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못하겠으면 디자이너한테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도 됐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부터는 디자이너에게 모르겠다고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디자이너가 수정을 해줘서 조금 더 빨리빨리 개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수상을 하기까지 실패를 하고 개인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동안의 깨달음을 해커톤에 어떻게 적용해서 수상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해커톤에서는 문제를 해결해서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가 파악했던 학교 내 문제는 프린트 공간에서 카드 분실물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CCTV로 카드 분실물을 탐지해서 공유해보자 라는 서비스로 해결안을 제시를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때 해커톤에서 수상할 수 있었던 포인트들은 먼저 기획한 주제에 알맞는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인은 최대한 단순하게 갖고 핵심 기능만 최소한으로 구현했습니다. 이때는 회원가입 로그인 만들고 이런 거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회원가입을 아예 없애고 로그인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걸로 해서 시간을 절약했고 마지막으로는 발표 흐름이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앞서 제가 실패했던 걸 얘기 드렸을 때 굉장히 기획 배경 설명에만 3분을 쏟았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도록 문제 제기를 처음에 아예 시작을 하고 기획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서비스인지 얘기하고 그에 알맞는 기술은 어떤 걸 사용했고 그리고 시연 영상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식으로 직관적으로 발표를 진행했다는 점이 조금 수상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나 해서 이렇게 4가지를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음은 다음 해커톤이었는데 이때는
해커톤 주제가 크게 보면 청년을 위한 AI 서비스였고, 제가 속한 팀이 고른 그 세부 주제는 청년 취업 및 경력 성장 지원 플랫폼이었습니다. 초반에 한 기획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청년 취업이랑 경력 성장을 지원하려면 어떤 걸 만들어야 될까 하다가 면접에서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나? 하고서 면접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만들자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초반에 했던 기획은 단순하게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를 업로드하고 직무를 선택하면 그거에 기반한 질문을 생성해주고 가상 면접을 진행하면 그 면접에 대한 면접 평가로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쁜지, 어떤 게 아쉬운지 이런 거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획이 굉장히 심하게 단순하고 그냥 현재 있는 서비스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대회 종료 14시간 전인 새벽 1~2시쯤에 기획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다 같이 기획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회사명을 입력받아서 웹서칭해서 그 회사의 기업 인재상을 반영하면 조금 더 이 면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추가하기로 하고, 면접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성장 로드맵을 제공하는 건 어떨까 해서 이것도 추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선택한 세부 주제가 청년 취업 및 경력 성장 지원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취업을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일반적인 면접 연습 서비스와 차별화를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실패부터 이제 수상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심사위원에게 기억에 남으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어떤 기억에 남기 위한 장치는 기억에 남는 발표 장치라고 이름을 좀 만들어 봤는데, 발표가 보통 5분 정도로 주어지는 것으로 제가 경험을 했는데, 발표가 5분일 경우에 사실 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없고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서비스를 소개하고 기억에 남게 하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수상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사용했던 게 이런 방식인데, 첫 번째 수상했을 때는 주제가 분실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 발표자가 대본을 두고 나간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원이 대본을 전해주러 나가면서 이렇게 분실물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조금 기억에 남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 수상 해커톤에서는 면접이 주제였기 때문에 발표자가 시작할 때 일부러 좀 자신감 없게 더듬으면서 발표를 시작했고, 그 면접에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좋은 인상을 남기기 힘들겠죠? 라는 의미로 이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물론 이런 퍼포먼스가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어쩌면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심사위원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실 수도 있고, 팀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뒷순서일수록 저는 이 방법이 조금 먹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해커톤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만약 해커톤에 나가게 된다면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체크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문제를 서비스로 해결하는 기획인가 이고, 두 번째는 기존 서비스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다른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팀이 강조할 수 있는 핵심 기술 한 가지가 있는가입니다. 사실 해커톤은 정말 짧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만들어서 욕심을 부리려고 기능을 추가하기보다는 진짜 핵심적인 기능 딱 한 개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한 개를 만들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만든 핵심 기술이 먼저 작동하게 만들었는가를 우선으로 해야 하고, 디자인이나 디테일 같은 경우는 정말 나중에 만져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발표 흐름이 직관적인가입니다. 제가 정말 크게 느꼈던 부분인데, 문제, 기획, 기술, 시연 영상 이 4가지 흐름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체크리스트로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실전 팁 3가지만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먼저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순간이 항상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핵심 기능 딱 그 한 가지가 개발이 되면 도전해도 되지만 그 개발부터 우선으로 하고 시간이 남으면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핵심 기능이 생각나는 건 좋은데 그걸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 그거는 발표에 넣어보자, 우리가 발표해서 어필해보자 라는 식으로 마무리하고 개발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서로 실력을 사전에 공유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아는 사람들과 팀을 함께 짜서 나가는 해커톤이더라도 어느 정도 실력을 사전에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이제 그 실력으로 개발 가능한 기획과 디자인에 어느 정도 컷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개발하면서도 대회를 참가하는 내내 나라면 이 서비스를 정말 사용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마지막 수상했을 때도 계속 나라면 이 서비스를 안 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걸 추가해야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을까 하다 보니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생각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마지막 결론 한 문장 보여드리면, 완성도 높은 개발보다 핵심 있는 기획과 발표가 해커톤의 승부를 가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거창하고 있어 보이게 글을 적어보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완벽을 추구해서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내기보다는 핵심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우리의 서비스를 심사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세미나 마치겠습니다.